7번째 시간으로 Finite Difference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inite Difference 메서드는 어떤 풀고자 하는 도메인이 있을 때 그 도메인을 사각형의 격자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격자의 격자점에서만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둑판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른데요. 바둑판 위에는 바둑 돌들만 의미가 있고 그 나머지 영역은 의미가 없듯이 이 Finite Difference 메서드에서도 이 격자점에서만 의미 있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Finite 볼륨 메서드에서는 좀 관점이 다른데, 이때는 일단 격자 모양이 네모날 필요가 없고요. 일반적인 의미의 격자 모양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중요해지는 것이 이 서피스에서 드나드는 플럭스의 이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셀에서 이 표면으로 드나드는 플럭스들을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이것을 다시 평균값을 사용해서 시그마로 환원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는 파이나이트 볼륨 메서드의 해석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 책에서는 본 책에서는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메서드로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메서드 FDM에서는 그 시작점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입니다. 요 격자상에서 예를 들어서 y, j의 u라는 값이 있고 y 플러스 1, j 격자에 u라는 값이 있으면 이 두 점의 관계는 테일러 곱슬 전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미분이 등장하고 2차 미분이 등장합니다. 계속 전개를 하면 3차 미분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 별로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은 적정한 지점에서 잘라서 이제 5차로 취급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잘라보면 이 뒤는 이런 2차 항의 5차로 표현이 됩니다. 델타 x가 0으로 가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지수항 중에서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하는 텀들이 큰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5차의 차수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원래 구하려고 했던 1차 미분값은 플러스 1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되면 퍼스트 오더의 포워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됩니다. 격자에서 요 두 점을 잡고 포워드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전개를 했고요. 격자를 내가 뒤쪽으로 잡으면 백워드, 앞뒤로 잡으면 센트럴 디퍼런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격자를 선정해서 내 1차 미분 값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i, j 인덱스가 있고 i 플러스 1, j 인덱스, 여기는 i 마이너스 1, j 인덱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두 점씩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세 점을 잡고, 그러면 첫 번째는 좀 전에 살펴봤던 first order forward difference equation이 되고, 격자를 요 뒤쪽으로 잡으면 1차 미분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혹시 차수는 1차 오차를 가지고 이제는 뒷방향의 격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backward difference equation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1차 오차를 갖는 수식들이고요. 여기서 오차의 차수를 높여서 내 액큐러시를 높이고 싶으면 central difference를 쓰면 됩니다. 격자를 앞뒤로 건너뛰어서 이렇게 하면 오차는 2차항이 됩니다. second order central difference equation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 미분에 대한 전개고요. 이제 디퓨전 텀 같은 경우를 고려하게 되면 2차 미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2차 미분은 전개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가 되죠. 2차항이. 이게 어떻게 보면 CFD에서 쓰이는 1차 미분, 2차 미분에 대한 전개식의 전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자점을 더 포함시키면 이제 더 오차항의 차수를 높여서 액큐러시를 높일 수가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할 바에는 격자를 애초부터 짧게 쪼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격자점에서 오차항은 2차 정도의 정확도가 확보돼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격자를 잘게 쪼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커버리지의 수식만 가지고서도 CFD를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FD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바운더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Y 방향이라고 하면 이 벽면 근처에서 이렇게 격자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간격은 델타 Y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요 월 지점을 1이라고 하면 월에서의 1차 미분을 알고 싶은데, 이때 2차의 정확도를 갖는 그런 1차 미분식을 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앞에서처럼 하면 센터럴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쓰면 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바운더리 안으로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폴리노미얼 어프로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선 물성치유를 기본 다항식으로 가정을 하고 각 격자점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U1에서는 A만 남게 되고 U2는 델타 Y 지점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U3는 이 델타 Y 지점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A, B, C 3개인데 A가 U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B하고 C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C를 공통항으로 만들어서 소거를 하면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4를 곱해서 세 번째 식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4U2는 4A인데 A 대신에 U1을 써주고 이렇게 되고요. 밑에 식은 그대로 써주면 A 대신에 역시 U1을 써주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조식을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뒤에 텀은 날아가니까요. 그러면 B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네,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요 B가 뭐냐는 걸 다시 한번 보면 요 위식에서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Y를 했을 때 요 B가 남죠. B가 남고 B 플러스 ECY가 남는데 요거를 1의 지점에서 구하면 이제 B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B는 저희가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Y를 1의 지점에서 구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5차 항이 이제 2차가 되느냐만 만족이 되면 이제 이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가정했던 요 U식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면 이렇게 U를 가정했었고 그러면 이제 U를 테일러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Y는 델타 Y 지점에서 U를 테일러 전개하면 이 벽면의 값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 두 식을 비교했을 때 Y 제곱항까지 있으니까 이 뒤에 오차는 3차 오차가 됩니다. 그러면 U라는 값은 3차 오차를 갖는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구했던 식을 다시 써보면 이 식은 분자 텀은 지금 3차 오차항이 되고 분모에 또 델타 Y가 있으니까 결국에 최종적으로 2차의 오차항을 갖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런 바운더리 월에서 요 1차 미분 값을 구하고자
할 때 2차의 오차항을 갖는 애큐러시를 갖고 싶다면 이때 이 폴리노미얼 어프로치를 써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를 만날 때 이런 폴리노미얼 어프로치를 쓴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바운더리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CFD에서. CFD라는 것 자체가 어떤 스킴을 정하고 나면 이게 뭐 포스트 오더가 됐든 세컨 오더 오차항이 됐든 또 이게 포워드든 백워드든 센트럴이든 스킴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부여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운더리로 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유동이 있겠습니다. 이 y 방향으로 이런 속도 9배를 갖는 유동이 있다고 하면 이 월에서 알고 싶은 것이 스트레스도 알고 싶고 히트 플럭스도 알고 싶고 하는 상황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때 스트레스는 벽면에서 1차 항의 미분의 점성계수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트 플럭스는 내열 전도도에다가 벽면에서의 온도 9배를 이용해서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의 처음으로 CFD에서 FDM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explicit한 식과 implicit한 그런 폼에 따라서 수식을 푸는 방법이 바뀌는 측면이 있고, 또 스테빌러티를 만족을 해줘야 이 식들이 발산하지 않고 해를 잘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순차적으로 이런 흐름에 따라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